북극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350여 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비해 긴급 복구반과 비상급수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한파 시 수도관이나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한 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도 이끌게 된 권익현 부안군수가 최근 새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군정 운영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운 참전 용사에게 사후 70년 만에 화랑 무공훈장이 전수됐습니다. 정읍 씨는 참전 용사 유족들에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정읍역에서 즉석 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무고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읍 지역 축산 농민과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전주에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축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또는 제안들에 대해서 제가 외국들의 말씀도 듣겠고 또 당도 메모했다가 당의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27일 익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군산으로 이동해 공설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350여 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32건, 군산 26건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비해 긴급 복구반과 비상급수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동파를 막기 위해선 계량기 보호함 내부를 헌옷 등으로 채우고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날이 추워질 때면 우리 집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서 망가지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준비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의 한 농가. 농장 주인이 수도꼭지를 돌려보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겁니다. 지하수가 이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너무 이제 투입을 해갖고 완전히 지금 여기 얼어있고 지하수.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관이나 계량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보온재는 내부에 습기가 차서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량기 앞 외부 틈새를 막아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야 동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붙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기나 5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밸브와 배관을 녹인 뒤 따뜻한 물을 틀어야 계량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 한파 대비로 기상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외출 대비 방한용품 준비, 보일러, 배관, 계량기 등 보온 조치, 난방용품 정비 및 화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관할 수도 사업소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운 참전 용사에게 사후 70년 만에 화랑 무공훈장이 전수됐습니다. 정읍 씨는 6.25 한국전쟁 중 평남 비호산 전투에서 공을 세운 고 정영환 씨와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공을 세운 고 이귀복 씨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정읍 씨는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를 찾아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도 이끌게 된 권익현 부안군수가
최근 새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군정 운영 구상을 발표한 소식 며칠 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 열리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준비나 인구 감소 대책과 같은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권 군수는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부안을 세양권 해양 내적 관광 거점 도시로, 두 번째로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과 푸드플랜 사면원과 확대를 통해 수산업 플랫폼을 확장하고 풍력 소재 기업 클러스터를 구성해 실제로 그래 정도도 해야 됩니다. 첫 취임하신 2018년도 그때부터 해가지고 일단 그때만 해도 보안군 인구가 한 5만 4천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책자를 봐도 5만 200여 명 그래가지고 5만 명 경계도 조금 코앞에 다가온 걸로 보이는데 아무리 신생아 숫자를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것이고요. 저는 이 인구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게 할 것인가는 다름이 아니라 민자 유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민자 유치 한 7, 8천억을 했는데 앞으로 더해서 민자 유치 1조 원 시대를 열어서 일자리 한 5천 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안군 예산도 지금 올해가 한 7,600억 정도 되는데 1조 원 시대를 빠른 긴 시간 내에 달성을 해서 역시 우리 부안군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또 많은 인구가 주는 율이 감소하고 이건 지금 여가부하고 한국 스카우트 협회 전라북도가 주관이 돼서 지금 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을 우리 부안 지역을 빌려주고 우리 지역의 과정활동장을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서 이 청소년들이 부안에 왔을 때 그 과정활동장 즉 체험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잼버리에 참가할 국가가 172개국인데 우리가 5만여 청소년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게 한 4만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전라북도하고 여가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부안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4가지 사업은 국회 예결 심의 단계에서 다 들어갔어요. 이 들어간 게 첫 번째는 갯벌 치유센터 170억짜리가 들어갔고요. 또 줄포의 배수 개선 사업 173억인가요? 이것도 들어갔고, 다음에 30번 국도 은호에서 석포까지 그 선형 개량 사업 500억짜리인데 이거 능력으로 들어갔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환경 생태 단지가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부지 내에 이 환경 생태 단지 이 예산은 한 2,3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일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이 바로 이원택 의원님이시고 또 우리 부안 출신 유동수 의원님 두 분께서 굉장히 해주셨고, 작년에 예산 과정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 고마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전북 출신을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민주당이 전북에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면서 전북 홀대론 종식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기 내각에서 전북 출신 발탁이 기대보다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2월 전주와 남원 등을 찾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호남 인재를 중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2일 전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을 더 산업화하고 소득이 올라가고 더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 같은 날 남원역에선 정부를 맡게 되면 더 이상 호남에서도 전북 콜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호남은 특정 정당이 수십 년을 장악해오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왔는데 되는 게 한 가지나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기 내각 인선 결과는 앞선 발언과 온도차가 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6일) 오후 2시 10분쯤 김제시 신덕동에서 6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신덕교 난간을 들이박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 2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장과 국장소장이 26일부터 23개의 읍면동을 돌며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운봉읍을 시작으로 보름 동안 시민 공감 열린 대화를 열어 시민이 현장에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올해 개최 예정인 국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